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지금 이 이재명 후보까지 윗선의 연결고리를 밝혀줄 핵심 증인이 사라짐으로써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상당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를 줄소환했습니다. 자, 지금 한 명, 이 유한기 본부장은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수사가 정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을 둘러싼 윗선 관련 수사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최근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한동안 언론에서 조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지난 새벽 있으면서 갑자기 대장동 특검이 급부상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 맹공을 퍼붓고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도 포함시키라.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무슨 소리냐? 이미 오래전부터 포함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부산저축은행 건 해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쪽에 특검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바로 대장동 수사를 하던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특검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유한기는 없어졌지만 이미 고의되었지만 수사는 급빛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재명 후보를 봐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검찰이 본질이 아니라 주변만 수사하다가 이런 희생이 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상당히 많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소환됐다고 합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이 위선 연결 고리로 여겨지던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오히려 지금 더 불타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중앙지검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이제 이거 못 믿겠다. 특검 가야 된다. 이런 논란.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자,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입장문을 딱 달랑 문장 세 줄로 냈습니다. 그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취지 말고는 특검 추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특수 전담수사팀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지금 팀장입니다. 김태훈 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얼마 전까지 법무부 검찰 과장으로 일하면서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실무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친정권 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정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구 후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이제 특검으로 만약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의 공언처럼 수사도 수사지만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재조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오늘 부쩍 바빠졌습니다. 자, 휴일인 오늘도 성남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신문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지난 2015년 관련 문서 기한, 보고 등의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당시 성남시의 배임 여부 확인을 위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고 정진상 당시 정무실장의 이 선까지 수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의 위선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급빛을 올리는 이유는 특검으로 옮기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지금 수사팀에 옮겨붙은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기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구속영장을 친 건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만약 납득할 만한 아무런 수사도 결과도 없다면 이들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지난 10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공모 지침서 등 사업 내용을 설명한 인물로 의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을 보면 어떻게 성남시장이 몰랐겠느냐. 만약 몰랐다면 이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미적대다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맡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적 일각에서는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특검 도입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0일 기준으로 8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오히려 더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어쩌면 특검 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걸 못하면 서울중앙지검 이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